이번 총선에도 조국의 강은 못 건널 것 같습니다. 조국 신당이 창당이 됐죠. 민주당은 고민에 빠졌고 민주당 내에는 새로운 조국 패밀리들도 있습니다. 자, 총선에 드리워진 조국의 그림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참 이번 총선에서도 조국의 강은 건너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국 사태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자, 2019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시작된 이 조국 사태가요. 5년 지난 거죠. 5년.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법부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직 최종 유죄로 나오진 않았지만 너무 오래 이 판결이 걸리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조국의 강을 지금 건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이번 총선에서도 조국은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게 생겼습니다. 조국 신당 창당 이번 주에 선언했고요. 창당 준비위원회도 출범을 했습니다. 총선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신당 창당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건 결단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고 사실상 창당 준비위원회를 꾸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새로운 정당 만들겠다면서 원내 제3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창당 선언하기 전날에 누구 만났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죠? 문 전 대통령, 민주당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나는 불가피하다는 걸 이해한다. 사실상 응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주에 뭐가 났습니까? 2심에서 조국 징역 2년 판결 받았습니다. 아, 복잡하죠?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되는지, 조국 신당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번 총선판에서 이 조국 신당의 영향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번 총선에 드리워진 조국의 그림자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이것부터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구속 위기입니다, 지금. 이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재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월 8일에 2심에서 판결이 났는데 뭐라고 판결이 났냐면 징역 2년 판결 났습니다. 징역 2년 실형이에요, 실형. 도주 우려가 없어서 구속은 안 됐지만 징역 2년 나왔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본인 재판이 있고, 그죠? 부인 정경심 씨 재판이 있습니다. 자, 본인 재판은 확정 판결이 난 건 없어요. 딸 아들 입시비리 1심 유죄, 2심 유죄. 부당 딸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2심 유죄. 유재수 감찰 무마 1심 유죄, 2심 유죄 다 합쳐서 징역 2년 2심에서 나온 겁니다. 자, 정경심 씨는 어때요? 딸 입시비리 유죄 확정이에요. 확정. 대법원 확정 끝났습니다. 징역 4년 판결 받아서 수감됐다가 지금 가석방으로 나와 있죠. 자, 아들 입시비리는 지금 조국 전 장관과 같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딸은 끝났고 유죄로 같이 받고 있는데 역시나 1심 유죄, 2심 유죄. 그래서 추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같이 나왔어요. 같이. 자, 딸은요. 조민 씨는 지금 재판 중이에요. 재판 중인데 검찰은요. 집행유예 3년 구형, 징역 1년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실형은 아닌 거죠. 일단 구형. 그러니까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조국 전 장관 2심까지 끝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만 나와 있어요. 대법원에서 2심 그대로 징역 2년 선고 땅땅땅 나오면 바로 구속입니다. 바로 구속이에요. 조국 전 장관은 그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징역 2년 그대로 판결 나오면 감옥에 가서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물론 예측할 수 없죠. 하지만 전례를 보면 쉽진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일단 첫 번째, 딸 입시 비리는 이미 부인이 유죄 확정이 났어요. 대법원 땅땅땅. 그러니까 조민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창장, 그다음에 인턴 확인서 다 위조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부인 정경심 씨는 했지만 난 안 했다. 이게 성립되면 뒤바뀔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쉽진 않아 보이는 게 조국 딸이 미국 코넬대에 가려고 인턴십 확인서를 냈어요. 무슨 확인서야?
아쿠아 팰리스라는 호텔에서 언제 한영 외고 다닐 때 호텔 아쿠아 팰리스에서 인턴을 했다라는 인턴십 확인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2심까지는 이거 위조라고 봤습니다. 왜? 아쿠아 팰리스 측에서 일단 이런 인턴 확인서를 작성하고 발급한 직원이 없고 이런 인턴십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인턴십 확인서에는 아쿠아 팰리스 여기 보이세요? I로 돼 있죠. I. 원래 이제 팰리스가 이제 궁전이니까 I가 맞는데 이 호텔은요. 여기 보세요. 어이로 씁니다. 틀렸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거 위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온 데다가 결정적으로 이 기간 이 학에 인턴을 했다는 이 기간 봤더니 조민 씨가 부산에 있는 게 아니라 호텔에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 이런 흔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알리바이가. 그러면 이 인턴십 확인서는 누가 썼냐 봤더니 이 인턴십 확인서의 문서 파일 이렇게 파일 보면 이렇게 누가 작성인지 나오잖아요. 거기에 조국 그리고 이 파일은 서울대 연구실의 조국 PC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로 인정이 된 거예요. 2심에서. 대법원에서 그게 증거로 안 되게 바뀌어야 되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또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충북대 로스쿨에 입학할 때 낸 인턴 활동 확인서 누가 써줬냐면 최강욱 변호사, 최강욱 전 의원의 로펌에서 써준 이 인턴 활동 확인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들 입시 비리에 같이 2심에 유죄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바뀌기 힘든 이유가 이미 최강욱 의원이 이 건으로 인해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인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 빵빵빵 확정이 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허위로 판결이 났고 이걸로 인해서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정경심 씨 확정 땅땅땅 났고 최강욱 유죄 땅땅땅 난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이걸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법조계 누구나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구속이 될 이 상황 속에서 조국 전 장관은 왜 그럼 신당을 창당하는 걸까요? 조국 전 장관은 왜 신당을 창당할까요? 가능하니까요. 네. 2심 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는 총선 출마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자, 조국 신당이요. 이름 조국 신당으로 가칭으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조국 신당은 사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고 2월 1일에 싱크탱크 형태인데 사실은 당으로 신당까지 준비하려고 했던 그 행동이 출범을 했습니다. 1월부터 이미 4차례 정도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 결국 싱크탱크 발기인 대회를 2월 1일에 마쳤어요. 자, 이번에 이제 조국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와 이제 결합을 하겠죠. 이 리셋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을 리셋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자,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4차례 모두 했더라고요. 이 장소도 일부러 여기도 했겠죠.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신당은 누구랑 같이 할까? 이제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 리셋 코리아 행동의 대표는 누구냐면요. 우희종 교수입니다. 우희종 교수.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광우병 전문가예요.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거든요. 자, 광우병 사태 때 2008년 이명박 정권 시작하자마자였죠. 미국 소고기가 안전하냐? 이건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광우병 후진국인 미국의 쇠고기 기준은 결코 세계의 안전 기준이 될 수 없다. 미국산 소고기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요. 4년 전 총선 때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하여라는 플랫폼 정당의 공동 대표를 지냈습니다. 이 시민을 위하여가 그럼 무엇이냐? 더불어시민당. 기억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비례대표가 다 여기 출신이죠. 근데 이 더불어시민당의 전신, 그 전에 만들어진 플랫폼 정당이 시민을 위하여예요. 이게 더불어시민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민을 위하여는 그럼 무슨 플랫폼 정당이냐? 주축 세력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조국 수호단.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조국 수호를 외쳤던 서초동 집회에 나가서 여의도 집회. 자, 거기 핵심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개국본. 여기.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요 주축 세력들이 시민을, 그러니까 조국
지지 세력이 시민을 위하여가 됐고 그게 민주당과 결합하면서 더불어 시민당이 됐던 그때 대표였던 우이종 대표가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하기 전에 만들었던 싱크탱크 리셋 코리아 행동의 대표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준비위원장은 장영승 준비위원장인데 이 사람은 이제 기업 에피카의 CSO 최고 전략 책임자를 지금 맡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과 서울대 파리학번 동기예요. 이분은 누구와 각별하냐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하고 각별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일 때 서울시장 산하기관으로 있던 서울산업진흥원의 대표를 지냈어요. 그래서 박원순 전 시장이 이제 성폭력에 이제 휘말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사과 기회도 안 준 박원순 고소인 측에 사리를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박원순 전 시장 미화 다큐멘터리로 논란이 됐던 이 박원순 다큐멘터리의 그 제작위원회 공동 대표를 지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이제 리스코리아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조국 신당은 창당을 한 건데, 그러고 보니까요, 4년 전 얘기를 하게 되니까 4년 전에 보니까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별도로 열린민주당 창당했었고, 그때 그래서 국회의원 된 사람이 최강욱, 금희겸, 그리고 국회의원은 안 됐지만 비례대표 순위에 섰던 황희석, 이런 분들 다 조국 전 장관하고 관련이 있는, 친분이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총선 때 이미 조국 사태 이후에 벌어진 총선이었고, 그때 이 야권, 그때 여권, 조국 전 장관과 연관된 사람들이 많이 국회로 진입을 했고, 그런데 이번 4년, 그로부터 4년 뒤 이번 총선에는 아예 본인이 지금 신당을 창당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총선 때 과연 조국의 그림자는 어디까지 드리워지는 걸까요? 자,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2심 판결 끝나지 아까 봤던 장영승 리셋코리아 집행위원장이 조국이 판결 후 재판정에서 나오면서 나에게 한 말, 이제 해봅시다. 그럽시다. 대법원 판결 전에 윤석열을 끌어냅시다. 라는 글을 올리고 신당 창당했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 직접 뛰어든 거예요. 그죠?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관심이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출마를 하느냐 관심이에요. 신당 창당은 했지만 직접 출마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으로는 출마할 수 없는 거고 이제 조국 신당 이름으로 출마를 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있고요. 측근들은 일단 신당 창당까지 했는데 당연히 출마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면 부산, 고향인 부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서울대 교수고 서울대 출신이니까 서울 관악 출마 여부도 나오는데, 어쨌건 출마를 한다면 당선 가능성은 낮지만 조국 신당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또 도움이 되겠죠. 아니면 비례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다면 당선 가능성이 꽤 있죠. 왜냐면 3%만 득표율이 넘으면 비례대표 당선이 되기 때문에 기호 1번 받고 3% 넘어서 비례로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2심 그대로 징역 2년 판결 받으면 의원직은 상실되지만요. 하지만 이거는 아직 모르죠. 그죠? 대법원에서 또 징역형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자, 이게 관심이죠. 과연 그러면 민주당과 함께 할 것이냐? 네. 조국 전 장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민주당에 부담을 안 주겠다라는 얘기만 하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얘기를 안 하냐? 자, 왜 안 하냐? 사실은요, 조국 전 장관은 이미 다 그냥 이 사법 판결 속에서 뛰어나왔기 때문에 그냥 어떤 선택을 하든 본인은 오히려 자유로워요. 역으로 생각하면. 골치는 누가 아파요? 민주당. 민주당이 지금 골치가 아파진 겁니다. 자, 왜 민주당이 골치 아프냐? 1번. 시나리오를 볼게요. 조국당과 함께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민주당과 조국 신당이 함께 그 통합형 비례정당, 이제 준연동형제로 갔으니까 흔히 말하는 민주당 위성정당에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국 전 장관 2심에서 유죄받았어요. 그런 조국 신당과 함께 한다면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진 않을까? 개혁신당으로 떨어져 나가지가 이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게다가 또 고민이 있어요. 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하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심지어 그 조국 전 장관이 했던 아까 그 리스코리아 행사에 가서 함께하자 찬성이에요. 근데 녹색 정의당은 난 조국 신당 참여하면 연대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면 통합형 비례정당이 약간 분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따로 하면 지금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겉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박홍근 민주당 이 통합형 비례정당 논의하는 그 추진단장이 조국 신당은 선거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왜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자, 민주당 있어요. 조국 신당 따로 가요. 따로. 여기 통합형 비례정당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민인 겁니다. 갈라먹기라는 거예요. 4년 전에 그랬잖아요. 4년 전. 열린민주당 때. 열린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따로 나와서 5.42% 득표하면서 비례의석 3선 가져갔죠.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조국당이 따로 나갔을 때 조국당이 인기를 얻는 게 좋을까요? 안 얻는 게 좋을까요? 인기를 얻는다는 건 뭡니까? 지지층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적게 먹으면 안 된다는 게 또 민주당이 고민이에요. 왜? 자, 조국당이요. 3%를 넘어야 의석수를 가져갑니다. 그죠? 만약에 2.9% 얻었어요. 조국신당이. 여기 조국신당이 2.9% 얻으면 어떻게 돼요? 이 표는 다 꽝! 사표가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석도 못 얻습니다. 빵석이에요. 빵석. 그러면 이 2.9%는 무슨 표예요? 역시나 더불어민주당 표예요. 그럼 이 표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나오면 3%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민주당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합치면 되잖아요. 조국신당하고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도 결국 합쳤잖아요. 아예 나올 거면. 그러면 이것도 생각이 달라요. 이재명 대표 쪽은 그냥 안 나오면 좋겠어요. 안 나오고 그냥 좋겠어요. 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국 나오면 또 이번 선거가 조국이냐 아니냐 과거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예요? 고민이. 이재명 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 윤석열로 해서 이재명으로 미래를 가야 되는데 또 조국의 발목 잡히는 이 상황이 싫다는 거예요. 좀. 근데 친문은 또 뭐예요? 친문. 왜? 우리는 지금 윤석열하고 싸워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이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잖아요. 같잖아요. 캐치프레이즈가 같으니까 외연 확장했다가 나중에 합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친명 친문 간에 또 갈등이 부각되는 이슈가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 게다가 한동훈 위원장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봐라. 괜히 준연동형으로 가서 조국만 배지 달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공격하기 시작했잖아요. 누구를? 이재명 대표를. 병립형으로 갔으면 조국 전 장관은 못 나오죠. 왜냐하면 지역구 후보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시간상 물리적으로. 근데 괜히 준연동형으로 가면서 비례 정당들이 막 나올 수 있게 쉽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 나왔고 비례 1번 받으면 배지까지 달게 되겠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 또 뭐라고 했었어요? 조국의 강 대선 때 나 건너고 싶어. 안 건너는 게 아니라 못 건너는 거야. 건너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강폭이 넓은 것 같다라고 심경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 총선 때 또 조국의 강이 등장한 셈이 되는 겁니다. 아직 이재명 대표 이 조국 신당 창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뭔가 명확하게 좋다 싫다 이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죠. 네, 통합과 연대가 중요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국 전 장관은 오히려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겉으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통합형 비례정당을 할지 말지는 또 민주당과 얘기하면서 앞으로 찾아보겠다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입니다. 하지만요, 조국의 영향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국 신당과 별개로 민주당 내에도 여전히 조국의 그림자는 있습니다. 철험에 물론 여기 김남국, 최강욱 의원 등은 이제 못 나오지만 여전히 뭐 김용민 의원 있고 황운하 의원 아직 재판 중이지만 있고 박주민 의원 이런 의원들 여전히 있죠. 자, 이 외에도 조국 패밀리가 또 민주당에 이번에 새로 출마를 합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그 밑에서 일하던 행정관들이에요. 다.
황현선 전북 전주병 출마, 윤재관 전 행정관 경기 의왕과천 출마, 박성호 서울 광진갑 출마. 자, 황현선 후보자는요, 작년 6월에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날 때 같이 가서 사진 찍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국 출마라는 SNS 글을 올렸죠. 그리고 본인이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조국 그리고 민정수석실 그리고 조국의 보좌관이 말하는 못다한 이야기. 이 책을 써서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서 주는 사진 올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인연이 있죠. 윤재관 행정관은 조국 자녀가 학위 포기하자 조선시대 멸문지화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국 전 장관 편을 들었고, 박성호 전 행정관은요, 윤석열 검찰 권력 뿌리를 뽑겠다면서 작년 12월에 출판 기념을 했는데 누가 왔어요? 여기 누가 앉아있어요? 여기 박성호 전 행정관 옆에 조국 전 장관. 이쪽은 최강욱. 왜냐면 조국 수석 때 최강욱 그 문재인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했잖아요. 같이 일한 거죠. 거기에 와서 이제 같이 검찰 개혁을 외쳤던 이분들 민주당 후보자로 지금 새로 출마를 했고 또 공천 받을지 봐야겠죠. 그리고 2월 1일 아까 리셋 코리아 제가 그 발기인 대회 한다고 했을 때 조국 전 장관 참여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이세요? 이성윤 전 검사장, 여기 한동수 검찰부장. 이 두 사람 윤석열 징계 주도했던 인물들인데 어쨌건 이성윤 검사장은 민주당으로 나오지 않으면 조국 신당 출마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참 과거에 이름 들었던 인물들도 많고 어쨌건 이번 총선에 얼마나 조국의 그림자가 또 많이 드리워져 있는지 여러분 이제 아실 수 있겠지요. 자, 조국 전 장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탄핵, 여기 탄핵 누구 탄핵? 여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려면 200석이 필요한데 자, 국민의 뜻만 모이면 임기 전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당을 창당했습니다. 본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심 유죄 받았고요. 2심 유죄 징역 2년 받았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면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뭐라고 하냐면요. 오히려 상실되더라도 검찰 독재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법적 판단으로는 쉽지 않다는 걸 본인들도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정치적 판단으로는 본인들이 한번 해볼만 하다. 여전히 억울하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법부가 아무리 11개 혐의가 다 유죄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 때 또 조국은 또 하나의 키워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